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2번째 시간으로 가마찌, 갠성, 상, 쇼미, 가꾸부찌, 식기, 다카사, 야네, 키리, 사시가네, 이렇게 111번부터 12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1번째 시간으로 가마찌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마찌란 문의 울거미를 말하죠. 네이버 사전에서 울거미를 검색하면 문틀과 같이 뼈대를 짜서 맞춘 것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에서 가마찌로 검색하면 이렇게 가마찌 도어 이미지들 뿐입니다. 저도 기사에 쓸 때 가마찌란 말을 썼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군요. 일본 백과에서 가마찌를 검색하면 첫 번째, 창이나 장지문 등의 둘레의 가늘고 긴 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야구자판에서 가마찌로 검색하면 현관과 마루 사이의 귀틀과 같은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두 번째, 마루 등의 판재 끝부분을 감추기 위한 치장 횡목, 바로 이 뜻에 연관된 이미지가 먼저 떴었군요. 또 야구자판에서 가마찌 도어로 검색하면 주로 목재 양판문들이 뜹니다. 네이버 사전에서 양판문을 검색하면 선대, 중간띠, 징두리 선대 따위로 울거미를 짜고 그 사이에 판자나 합판을 끼워 넣어 만든 서양식 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판 대신 유리를 끼우면 유리 양판문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 실외에는 아연 강판 등의 철제를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는 철제 양판문이라 하면 어떨지요? 이제 가마찌는 문 울거미, 문태, 도어 프레임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으며 가마찌 도어는 목재 양판문, 유리 양판문, 철제 양판문 등으로 구분하거나 또는 프레임 도어로 바꾸어 부르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광은 훈이 틀이라는 뜻의 명사 가마찌이며 음은 교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문태광어로 훈음은 있으나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입니다. 가마찌의 부제를 보면 다대가마찌, 선틀, 요꼬가마찌, 가로틀, 우에가마찌, 윗틀, 시다가마찌, 아래틀이 있습니다. 창호는 일본 용어로 다대구라 말하죠. 네이버에서 건구로 검색하면 온갖 창과 문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설명하며 특히 목재 창호를 제작하는 업체의 상호에 아직도 무슨 건구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일본 용어를 한자음 그대로 읽은 건구도 이제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대구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다대왁구, 선틀, 가모이, 상인방, 식기, 미돔대, 문지방, 람마, 고창, 마도왁구, 창틀을 말합니다. 특히 식기는 인테리어 분야에서 식기, 식기 등으로 와전되어 있어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1번째 시간으로 가마찌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2번째 시간으로 갠승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갠승으로 검색하면 실물 그대로의 치수, 원래의 치수, 실물 크기 이렇게 설명하며 건축 용어 사전에서 갠승즈로 검색하면 실제로 제작하는 물건과 같은 치수를 말함. 그것을 토면화한 것을 원척도라 함. 복잡한 모양의 부재를 만들 때는 원척도나 원척 모형을 만들어 검토함. 현장에서는 합판 등에 그리기도 함. 철골조에서는 반드시 원척도를 그리기 때문에 철골의 치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원척 검사를 함. 원척도를 그리는 장소를 원척장이라 하며 철골 공장의 중2층 등에 있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기사였을 때 현장에서 목조 왕대공 지붕틀을 짜면서 목수들과 함께 슬라브 바닥에다 원척도 목매김을 해보았던 기억입니다. 시어자보처럼 경사각을 이루는 부재들의 정확한 접합을 위해서는 원척도가 반드시 필요했죠. 스케일이 작은 가구나 봉제 분야에서는 캐드를 이용해 원척도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갠승의 한자 원천과 현초는 음이 같다 병용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라는 설명도 있군요. 고대 중국을 기원으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쓰던 척관법에서 키리 단위의 기본은 자이며 자, 치, 푼 이렇게 십진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원척도라고 자척 한자를 쓰는데 일본에서는 원천도라고 치촌 한자를 씁니다. 우리 일상에서 쓴보라는 말을 오래 써왔는데 특히 봉제 분야에서 치수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었죠. 일본 백과에서 쓴보로 검색하면 기준이 되는 길이 또는 사물의 길이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치수를 재다를 듭니다. 원천도의 치촌 한자는 쓴보의 치촌에서 따온 듯 합니다. 이제 갠승은 원척, 풀스케일로 바꾸어 쓰고 갠승즈는 원척도로 바꾸어 쓰면 되겠죠. 현장에서 쓰는 자, 치, 푼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막기작구, 줄자를 말하고요. 산승각구, 세치 각지를 말하고요. 부빗기, 톱밥 치수를 뺀 제재봉을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2번째 시간으로 갠승이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3번째 시간으로 상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에서 상이란 목공 작업에서 폭넓게 쓰이는 말입니다. 널판 또는 뚜껑 등이 휘는 것을 막기 위해 갖다 붙이는 가늘고 긴 횡목, 벽이나 천정 등의 바탕뼈대를 말합니다. 문, 장지문 등의 뼈대, 판문, 빈지문 등의 문을 잠그기 위한 나무 빗장, 나무를 짜맞추어 걸친 선반, 마루 밑 등에 걸친 횡목, 장선, 나무를 걸쳐 만든 길, 다리, 잠도 이렇게 설명하며 부재의 위치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욕고잔, 가로틀, 다대잔, 세로틀, 카미잔, 윗틀, 심호잔, 아래틀, 우라잔, 속틀 등이 있습니다. 상을 상기라고도 말합니다. 일본어 발음대로라면 상기가 맞습니다. 건축에 쓰이는 각재, 콘크리트의 거푸집으로 하거나 목재 건조에 사용하기도 함. 기와를 고정하기 위해 지붕 위에 횡으로 건너지른 각재, 장지문 등의 뼈대, 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상은 훈으로는 잘 읽히지 않으며 음은 상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사다리 잔이며 잔교에 쓰입니다. 잔은 일본 한자 상과는 폰트가 다릅니다. 네이버에서 잔교를 검색하면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높이 걸쳐놓은 다리, 부두에서 선박에 닿을 수 있도록 해놓은 다리 모양의 구조물, 이렇게 설명하며 일본 백과에서 삼바시를 검색하며 배를 연결해서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 연안에서 수상으로 돌출시킨 나무, 철,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다리, 계곡 등을 건너기 위해 피개를 짜서 만든 다리, 이렇게 설명하며 일본 건축용어 사전에서 너보리 삼바시로 검색하면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원이 걸어서 오르내리도록 한 경사진 가설의 통로를 말함. 이렇게 비계다리를 말하며 줄여서 너보리라고 말하죠. 이제 상은 목조, 목조 뼈대, 목조 바탕 등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바탕이란 뜻으로 하지라고도 말하는데 시다지란 일본 용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하지보다 차라리 목골로 바꾸면 어떨지요. 데크 등의 뼈대는 철골 바탕이라 하고 벽체 등의 뼈대는 목골 바탕이라 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3번째 시간으로 상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4번째 시간으로 쇼미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쇼미로 검색하면 첫 번째, 여분의 것을 빼낸 사물의 진짜 알맹이, 예문으로 실속이 적은 과일을 듭니다. 두 번째, 포장을 제외한 상품만의 무게, 예문으로 정미 무게 1kg을 듭니다. 세 번째, 실질적인 수량, 예문으로 낮 휴식 시간을 빼고 실제로 8시간 일했음을 듭니다. 이 밖에도 다른 뜻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정미를 검색하면 물건의 겉껍질을 뺀 내용물, 전체의 무게에서 포장이나 그릇 무게 따위를 뺀 순수한 내용물만의 무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상에서는 통조림 등에 표시된 네트웨이트, 정미량, 실중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로스웨이트는 총중량을 말하고 드레인 웨이트는 수분 제외 중량을 말하죠. 건설 현장에서 쇼미란 말은 문틀 등 정치수, 정제의 마감용 각재를 말하죠. 구조용 각재를 크기별로 구분해보면 오빗기, 멍에로 쓰이는 산승각, 세치각재가 있으며 내다, 장선으로 쓰이며 투바이로 줄여 말하는 투바이포의 기본 단위는 인치이나 현장에서는 한치 반 곱하기 세치의 중각재를 말하며 목조 지붕틀에서 석가래란 부재 명칭인 다루기에는 승고 다루기라 말하며 한치 반 각재의 소각재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다양한 규격의 각재를 사용합니다. 이 가운데 부빗기 또는 나나보라 말하는 소각재가 있는데 크기가 한치 곱하기 7푼인 각재를 그렇게 말한답니다. 나나보라 말은 7푼의 일본식 발음에서 나왔겠지만 부빗기란 정해진 크기의 각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각재를 제재할 때 톱밥 두께만큼 치수가 줄어든 것을 말하며 치수가 한두 푼 정도 빠지는 모든 각재에 통용되는 말인데 와전되어 쓰이고 있는 듯 합니다. 부빗기의 일상 용어의 뜻은 할인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제란 말로 쇼미, 정제와 구분하기도 합니다. 쇼미는 정밀한 명사의 음독이며 부빗기는 푼이라는 뜻의 명사 부와 동사 희구의 명사형 희기와 합치면서 연탁되어 부빗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4번째 시간으로 쇼미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5번째 시간으로 가꾸붙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꾸붙이를 검색하면 첫 번째 그림, 사진, 서화, 상장 등을 넣어 벽 등에 걸기 위한 틀, 액자 이렇게 설명하며 야후자판에서는 액자 이미지들이 뜹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집집마다 가족 사진이나 상장, 졸업장 등을 넣은 액자 하나쯤은 벽에 걸려 있었죠. 이것을 사진 가꾸라고 말했는데 일본어 샤싱은 복모음이라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 한자음인 사진으로 읽고 가꾸는 일본 한자음으로 읽었겠죠. 소설가 박원서 작가의 마지막 소설집 기나긴 하루에도 이렇게 사진 가꾸로 표현된 문장이 있다니 참 재미있군요. 여기까지는 일상의 가꾸붙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건축 현장에서 말하는 가꾸붙이의 뜻은 두 번째, 창, 출입구 등의 주위에 붙이는 장식, 나무틀 이렇게 설명하며 건축 용어집에서 가꾸붙이를 검색하면 창이나 출입구 등의 실내 쪽에 사방으로 돌리는 가느다란 부재를 말함. 문 주위에 돌리는 것은 아래틀이 없어 사방으로 돌리는 가꾸붙이가 아니더라도 창틀과 같은 단면이므로 가꾸붙이라 불리는 수가 많음. 계곡과 벽 마감과의 재료분리 역할을 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가꾸붙이를 문선, 문틀로 순화해 쓰자고 합니다만 아직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군요. 인테리어 용어사전에서 문선으로 검색하면 장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창문, 출입구 등의 둘레에 있는 화장목을 말한다. 문선은 문틀에 댄 선, 창선은 창틀에 댄 선으로 문짝을 통함. 문선은 문고를 보기 좋게 만드는 동시에 주위 벽의 마무림을 잘하기 위하여 문틀에 가는 홈을 파놓고 숨은 모치기로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문선이란 말에 한자까지 있었군요. 가꾸붙이는 금속재 창호의 내부 마감에 반드시 필요한 부재인 듯 합니다. 가꾸붙이를 영어로 도어 스터드라 표기한다는데 도어 트림이라는 용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일본에서는 케이싱이라고도 표기하네요.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액의 후는 이마라는 뜻의 명사 히타이이며 음은 가꾸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이마 액이며 액자에 쓰입니다. 연의 후는 테두리라는 뜻의 명사 허지이며 음은 앵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임년년이며 연고에 쓰입니다. 일본 한자어는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폰트가 다릅니다. 음으로 읽은 가꾸와 훈으로 읽은 후치가 합치면서 연탁되어 가꾸붙이가 되었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후치를 검색하면 사물의 끝부분 또는 사물의 둘레에 일정한 폭을 가진 부분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모자의 전을 듭니다. 현장에서는 테두리, 돌림, 전 등으로 사용되며 연관어로는 노부치, 반자틀을 말하고요. 노부치 육개, 반자틀 바지를 말하고요. 마와리부치, 반자 돌림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5번째 시간으로 가꾸붙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6번째 시간으로 식기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식기이로 검색하면 미석이문, 장지문 등을 여닫도록 홈을 파놓은 횡목 중에서 아랫 것을 말함. 가무의 상인방의 반대어 홈이 없는 민 식기이도 있음. 예로부터 식김이라 불리웠다고 하며 방의 경계를 나타내므로 문턱이 높다 등 출입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식기로 검색하면 이렇게 문지방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미석이문, 장지문의 밑혼대를 말합니다. 일반 건축물의 출입문 틀은 좌우 선틀과 윗틀로 삼방이 대부분이어서 식기가 설치되지 않으나 주택 등에서는 대부분 문지방이 있는 구조여서 식기란 말은 인테리어 분야에서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식기, 식기, 씻기 등으로 와전되어 있어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식기로 검색하면 문턱, 문지방, 하인방 이렇게 풀이합니다. 식기의 반대어인 가모이를 검색하면 여다지문, 장지문, 미석이문 등의 창호를 개폐하기 위해 계급의 상부에 설치하는 홈이 파진 횡목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가모이란 말은 현장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듯합니다. 한자들이 좀 복잡하군요. 부는 훈이 깔다라는 뜻의 동사 식후이며 음은 후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별부이며 부설에 쓰입니다. 거는 훈이 있다라는 뜻의 동사 이루이며 음은 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살거이며 거주에 쓰입니다. 압은 훈이 올이라는 뜻의 명사 가모이며 음은 오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오리압이며 안압지에 쓰입니다. 목구조의 부재명칭과 한자는 역시 어렵군요. 다대구는 창호를 말하며 연관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마도왁구는 창틀, 다대왁구는 선틀, 우아왁구는 윗틀, 시다왁구는 아래틀, 도화왁구는 문틀, 다대왁구는 선틀, 잼을 말하고요. 식기, 문지방, 문턱, 하인방, 씨를 말하고요. 가모이, 상인방, 윗틀, 린테를 말하고요. 람마는 고창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6번째 시간으로 식기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7번째 시간으로 다카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다카사를 검색하면 높은 것 또는 그런 정도, 예문으로 높이를 재다, 천정 높이까지 쌓아 올리다를 듭니다. 도형의 상하의 길이, 삼각형의 정점에서 저변에 수직으로 내린 선의 길이 등 이렇게 설명하며 높이가 큰 것을 다카이, 높다, 높이가 작은 것을 히꾸이, 낮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후자판에서 다카사를 검색하면 이렇게 책글상의 높이 관련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물류 등을 취급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높이란 의미로 닷바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건축 용어 사전에서 닷바를 검색하면 건물의 높이를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임, 한자로 닷바라고 쓰기도 하며 건축물 전체의 높이나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표현할 때에 쓰임, 건물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를 나타내는 수도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카사는 높다라는 뜻의 형용사 다카이의 명사형이며 도량형에서 형용사의 명사형 용어를 보면 나가사는 길다라는 뜻의 형용사 나가이의 명사형이며 후카사는 깊다라는 뜻의 형용사 후카이의 명사형이며 아츠사는 두껍다라는 뜻의 형용사 아츠이의 명사형이며 히로사는 넓다라는 뜻의 형용사 히로이의 명사형이며 오모사는 무겁다라는 뜻의 형용사 오모이의 명사형입니다. 현장에서 쓰라란 말은 면을 가리키죠. 면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덴바, 꼭대기, 윗면을 말하고요. 우와바, 윗면을 말하고요. 시타바, 아랫면을 말하고요. 고구치, 마구리를 말하고요. 나가떼, 길이면을 말하고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7번째 시간으로 다카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8번째 시간으로 야네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사전에서 야네로 검색하면 건물을 햇빛이나 비바람으로부터 막기 위해 설치된 최상부의 덮개, 외벽과 함께 건물의 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지붕의 가장 높은 부분을 문의 용마루라고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붕의 모양에 따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올려보면 로쿠야네, 평지붕을 말하고요. 가타나가네, 외쪽 지붕을 말하고요. 기리즈마, 박공지붕을 말하고요. 요세무네, 우진각 지붕을 말하고요. 이리모야, 합각지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공지붕을 기리즈마 야네라 하고 박공벽을 기리즈마 또는 쯔마가베라고 말하는데 저는 기사 때부터 기리즈마라고 듣거나 말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신 이 측벽을 야기리라 말했었죠. 건축용어 사전에서 야기리로 검색하면 박공지붕의 측벽 부분, 야기리 부분은 처마돌이 윗부분이라 비도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외벽과는 마감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설명하며 결국 야기리는 측벽 상부의 삼각형 부분을 말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측벽 전체를 야기리라 말하며 네이버에서 야기리로 검색하면 목조의 측벽보다 아파트 측벽의 갱폼 이미지들이 먼저 뜹니다. 건물의 길이 방향을 히라가와, 짧은 옆 방향을 츠마가와라 말합니다. 이렇게 안에 철한 한자가 옆, 곁 등의 뜻으로도 쓰이는군요. 지붕의 재질에 따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가와라, 기와를 말하고요. 코로니얼, 성면 슬레이트의 상품명입니다만 칼라베스트를 말하고요. 아연도금 강판, 아연도금, 징크를 말하고요. 갈바륨 강판, 알루미늄, 아연, 실리콘의 합금도금 등이 있으며 우리도 지붕재의 대세인 징크 판넬에도 오리지널 징크, 리얼 징크, 유로 징크, 알루미늄 징크 등 그 종류가 복잡하리만큼 다양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8번째 시간으로 야네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9번째 시간으로 길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길이를 검색하면 판재 등에 구멍을 뚫는 공구, 덧붙여 여러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 길이를 검색하면 이렇게 뾰족한 송곳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상에서 쓰는 이런 송곳보다 현장에서는 이런 목공용 핸들 길이를 많이 썼으며 이 수동 드릴을 그냥 한도루라고도 말했었죠. 네이버에서 길이로 검색하면 드릴 비트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 현장에서 길이라 하면 전동 드릴이나 드릴 비트를 가리킵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추는 흔히 송곳이라는 뜻의 명사 길이이며 음은 스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송곳추이며 시추에 쓰입니다. 추와 같은 음의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추는 흔히 추란 뜻의 명사 오모리이며 음은 스이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저울추 추이며 다림추에 쓰입니다. 이제 길이는 송곳,
드릴로 경우에 따라 바꾸어 쓰면 되겠죠. 목공을 일본에서는 다이쿠라 말합니다. 목공이 쓰는 도구 몇 가지 올려봅니다. 사시간에 곱자를 말하고요. 쪼나 자귀를 말하고요. 칸나 대패를 말하고요. 노미 끌 정을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석공이 쓰는 정과 목공이 쓰는 끌을 노미라고 혼용해 쓰는군요. 노꼬길이 톱을 말하며 줄여서 노꼬라고도 말합니다. 마루노꼬는 원형 톱을 말하죠.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9번째 시간으로 길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20번째 시간으로 사시가네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사시가네로 검색하면 L자 모양을 한 금속성의 직각자를 말함, 목공용 도구의 하나로 길이의 계측을 비롯해 직각의 선긋기나 점검 등에 쓰임, 표면에는 자치푼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자취의 루트 2배를 곱한 카도메란 눈금과 원주율 파이의 절반을 곱한 마름이란 눈금이 새겨져 있음. 최근에는 미터법으로 눈금이 새겨져 있는 것이 많음. 사시가네, 가네자시, 마가리가네, 격구샤쿠 등으로도 불리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이버에서도 곱자, 곡척, 기역자, 직각자 등으로 검색됩니다만 사시가네로도 검색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현장에서 쓰고 있는 말이겠죠. 이 간단하게 보이는 곱자 속에도 복잡한 기하학이 숨어 있군요. 사시가네 사용법이란 이름으로 많은 이미지들이 뜹니다. 자의 눈금은 매 또는 메모리라 말합니다. 승매, 자치 눈금을 말하고 미리매, 미터법 눈금을 말합니다.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에서 널리 사용된 척관법에 따라 자치푼으로 읽히던 길이 단위는 칸 6자를 말하고요. 자 17을 말하고요. 치 10푼을 말합니다. 이것이 미터법으로 환산되면서 목공의 전유물이었던 사시간이란 말이 DIY 작업 등을 통해 우리 일상에도 폭넓게 쓰입니다. 조기는 자의 통칭입니다. 네이버에서 조기대, 조깃대, 조기대 등으로 이미지가 검색되며 주로 원형톱, 테이블소어와 연관된 이미지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기대는 일본어 조기의 와전된 말에 우리말 잣대의 대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루노꼬는 원형톱을 말하죠. 눈금이 없는 조기도 있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또는 바닥 몰탈에서 고르는 작업을 나라시라고 말하죠. 이때 쓰는 잣대를 조기라고도 말합니다. 길이를 재는 도구도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겐나와는 한 칸 간격으로 표시를 한 끈자이며 오리잡구, 접자를 말하고요. 막기잡구, 줄자, 권척을 말하고요. 학고잡구, 측량에 쓰이는 함척을 말하며 레이저 줄자까지 등장합니다. 도매쓰기, 연기 맞춤, 호조쓰기, 장부 맞춤에는 사시간에 외에도 작고 정밀한 직각자, 45도자 등이 쓰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20번째 시간으로 사시간에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2번째 시간으로 111번부터 12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0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1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0번째
11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